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온결합 다음에 공유결합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자를 주고받는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가? 전기적 성질이.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을 뭐라고 했다? 공유결합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면서 지나가죠. 두 원소의 금속성과 비금속성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원소로 된 분자에서 이온이 되기 어려운 두 원자가 각각 제공하는 전자들을 전자쌍으로 공유하여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옥텟트를 이루기 위해서,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하나는 어떻게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가령 나트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되기 쉽고 이렇게 전자를 내놓는 성질이 쉽다 이런 얘기고, 비금속 원소는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은 뭐 하려고 한다?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자를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 되었다. 서로 이런. 자, 여기 전자를 방출했다 이런 얘기죠. 이 방출한 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을 이렇게 전자의 수수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Na 플러스하고 뭐가 있다? Cl-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고체상으로일 때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반복돼서 있게 돼요. 주변으로 Cl-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무한대로 증식을 한다 이런 얘기, 결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자의 수수가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에?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금속의 결합을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텟트 이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Cl-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앞에서 불소를 해볼까요? 자, 수해리배 붕탄노 후. 자, F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자, 주변에 5, 6, 7, 8, 9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요거 하나만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전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합하기 위해서 서로 공유합니다.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몇 가지를 해보죠. 첫 번째, 비금속 원자들이 공유결합의 현성, 홀전자를 서로 내놓아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영적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데, 자, 비금속과 비금속의 원소의 결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의 음성도가 차이가 작을수록 공유결합이 되기 쉽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기 음성도는 이 뒤에 나오니까 다시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자고요. 일단 전기 음성도의 차가 크면 이것은 뭐가 되고, 여긴 뭐예요? 이온결합이었죠? 이온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작으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공유결합이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가 나와 있죠. 수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1s1이니까. 자, 수소와 수소를 보면 이것도 1s1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한다? 이 녀석은 루이스 전자쌍이에요. 루이스. 이 녀석을 뭐라고 하느냐면 홀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채워져야 되겠죠.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S2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되었다? 전자를 공유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고? 공유전자쌍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유결합에 쓰이지 않는, 자,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을 말하며 고립전자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령, Cl-를 한번 보자고요. 염소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자, 루이스 전자식 다시 한번 봅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자, 앞에서 Cl- 하나 봤었는데, 저기 한번 보죠. 그냥 불소로 볼까요? 불소가, 자, 식이 9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9번입니다. 불소가. 그러면, 이것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1s2, 2s2. 그렇죠? 4개예요. 그 다음에 2p가 5개입니다. 자, 그래서 최외각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최외각 전자가라고 하는 요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루이스 전자식으로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거 보자고요. 그러면 자, F2라고 하는 뭐랬습니까? 불소 분자를 띈다고 한다면 자, 요렇게 되겠죠.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8개를 만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봐서도 어떻게 되고 8개를 이루고 이쪽에서 봐서도 어떻게 된다? 8개를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서로 공유하지 않았죠. 이것을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유 전자쌍.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하고?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쌍이라고 한다. 자, 이거 그대로 이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전자 또는 뭐라고 합니까? 부대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 가운데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F라고 하는 원소를 그냥 본다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홀전자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여기처럼 자, 표시를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공유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공유결합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가 접근해서 안정한 분자를 이루었을 때의 원자의 핵 간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결합 반지름 하면 그것의 2분의 1이죠. 자, 이래요. 왜 이온 반지름을 얘기를 하고 원자 공유결합 길이를 얘기를 하냐면 자, 이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적겠죠. 그러면 이 영향을 미치는 힘이 적으면 자, 여기에서 전다춘화도가 훨씬 세다든가 또는 인력이 세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녀석을 잡아당기면 그것이 반응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전자친화도, 전기 음성도 또는 다이폴 모멘트, 그다음 금방처럼 원자 반지름 또는 공유결합 반지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제 공유결합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금속과 비금속에서 명칭을 한번 본 거예요. 어떤 것?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공유 전자쌍도 있고 그다음 공유 전자
자, 결합에 참가하는 홀전자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에 따라 달라진다, 길이가.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질소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질소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몇 번입니까? 수해, 리베, 붕, 탄, 노. 7번이네요. 7번이에요.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있고 1s2, 그 다음 2s2, 그 다음에 2p 얼마입니까? 3네. 자, 그러면 자, 요 녀석이 어떻게 돼요? 최외각 전자가 되는 것이죠. 자,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네요. 자, 이것을 자, 궤도로 해보자고요. 자, S에 2개가 채워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3개가 채워집니다.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훈트의 규칙이죠? 그러면 몇 개입니까? 홀전자가 3개네요. 그러면 자, 질소를 그려보면 자, 질소를 루이스 전자식으로 하면 자, 부대전자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홀전자가 어떻게 있다? 3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소라고 하는 것은 질소 분자를 이룰 때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가 결합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홀전자끼리 이렇게 해서 삼중결합이 돼요. 그래서 자, 요 녀석 하나일 때하고 결합끼리하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원소하고 결합을 해봐서 비교를 해서 길이를 재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을 때의 원자 간 공유 결합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을 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결합력이 더 세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원자 간의 반지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쪽이 가장 작고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다? 가장 크다. 이런 얘기죠. 단일결합, 이것을 단일결합, 이쪽을 뭐라고 합니까? 이중결합,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삼중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가 삼중결합일 때가 결합력도 가장 강하고 자, 하나씩 하나씩 풀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유결합 길이도 가장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공유결합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합을 전체로 분해시키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장 크다? 삼중결합, 그 다음에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유결합의 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루이스 전자식에서 점전자식으로 자, 보죠. 원자과 전자를 원자기호 주위에 점으로 표시하고 금방 해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원자과 형성 공유결합의 수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 돼 있으면 이것은 공유결합이 하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L이 나와 있으면 자, CL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외각 전자가 어떻게 되고 7개고 요 녀석하고 결합해서 하나의 HCl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공유결합이 뭐다?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루이스의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면 이런 전자쌍은 뭘로 표시한다? 선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벽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고 외곽으로 표시해 주면 될 것이죠. 자, 그래서 니은번 원자들 사이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2개 또는 3개의 전자쌍을 서로 경유해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만드는 것도 있다. 금방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 자, 이거 얘기를 했었죠. 질소 이렇게 돼 있는데 옥텟 규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끼리는 몇 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쪽에서도 몇 개가 된다? 8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자 구조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몇 중결합이다? 3중결합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경우에 해가지고 비금속의 호론속끼리 수소와 수소끼리 자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 그래서 수소와 뭐? 불소와 그 다음 탄소와의 화합물입니다. 탄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각전자가 4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탄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화수소 화합물이 발생하기 쉽죠. 자 어떤가 하고 요 녀석이 몇 개? 4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CH4라고 하고 보통 뭐라고 합니까? 메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중결합이 나와 있는데 다중결합에 대한 얘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단일결합에 얘가 나와 있고 이중결합에 얘가 나와 있고 삼중결합에 얘가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기본적으로 봅니다. 자 산소를 봐요. 산소는 자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6이죠. 수해립의 붕탄노 8이죠. 8번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최각전자가 6개죠. 1s, 2, 2s, 2, 2p, 6a. 자 2개, 2개, 8개니까 여기 몇 개다? 4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채워지느냐 그랬더니 자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죠. ES2, EP 몇 개? 4. 자 여기에 2개가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채워주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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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줬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소 주변에는 자 요게 뭐였어요? 비공유 전자쌍이었죠? 쌍이고 자 요것은 뭐다? 홀전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홀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산소와 산소와의 결합은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몇 개가 있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플러스 전자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홀전자도 몇 개고 2개고 그 다음에 이쪽도 홀전자가 몇 개다? 2개다. 그러면 이 서로 2개를 주고받으면 뭐가 됩니까? 옥테트 이론을 만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 녀석을 요렇게 했어요. 자 산소에서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홀전자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2개씩.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 이것의 표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결합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요렇게. 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산화탄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자 그러면 자 탄소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 녀석은 몇 개고? 4개고.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이유는 왜냐하면 옥테트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 산소는 이렇게 돼 있죠. 최각전자가 몇 개였어요? 6개다 이런 얘기죠. 항상. 자 그래서 자 요거 지워버리고 보자고요. 그러면 자 요 녀석이 결합을 할 때는 자 어떻게 결합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보면 자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할 겁니다. 넷.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녀석 와서 이렇게 할 거예요. 두 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 이 산소는 만족을 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탄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뿐이다? 6개뿐이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매우 불안정해서 산소를 추가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도 또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산소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결합이 됐고 이중 결합이 됐고. 자, 그래서 봅니다. 자, 탄소가 있고 얘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여기 이중 결합했어요. 산소하고. 그러면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가 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어떻게 된다? 서로 마주대해서 전자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쪽 산소에서도 옥테트 규칙, 그 다음에 이쪽 탄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옥테트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루이스 전자쌍으로 한번 봅니다.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그러면 자, 넷, 여기도 셋, 넷. 자, 여기 이제 요 녀석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요건 색깔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걸 보면 서로 어떻게 돼 있다? 8개씩 공유했다.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죠. 물론 누구도 탄소도 8개가 됐습니다. 옥테트 이론을 가져서 자, 이산화탄소는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산소가 어떻게 돼 있다? 양쪽으로 날개를 폈습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이고 대칭 구조예요. 비대칭 구조가 아니라 자,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HCN이 나와 있는데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볼만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질소를 봤었어요. 자, 질소는 어떻게 됐었죠? N은 7입니다. 7번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1s2, 2s2 그렇죠? 그 다음에 2p 몇 개다? 자, 여기 하나, 넷, 세 개네요.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다? 여기 3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2, 3개, 몇 개가 있다? 5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네요. 자, 봤더니 자, 뭐하고 결합했습니까? CN, HCN이네. 자, 그러니까 C하고 결합을 하면 자, H하고는 이쪽에서 어떻게 되고 옥테트 이론을 서로 만족하고 그렇죠? 그 다음 몇 개가 남았습니까? 3개가 남았는데 자, 이 CN하고는 서로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네. 자, 이쪽도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탄소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탄소 거고. 자, 그러면 자, 여기 6개이고 이쪽에 2개니까 8개를 만족했네요. 수소는 2개만 채우면 되죠. 왜냐하면 1s2이기 때문에 그래요. 1s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것을 구조식으로 해보자. 그러면 H하고는 단일 결합이고 그 다음에 N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3개 결합이죠. 그렇죠. 3중 결합이죠. 자, CN.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아나수소 자, 또는 시아나칼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청산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반응성이 높고 매우 위험합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 같은 것도 3중 결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다중결합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합성을 할 때 이것이 합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이 전기 음성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전기 음성도의 숫자 값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자, 이거 전기 음성도,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전기 친화도, 이것은 기본적인 뜻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전기 음성도 정의가 나와 있죠. 분자에서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전기 음성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전자쌍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돼요? 전기 음성도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주기에서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자, 같은 주기예요. 그러면 뭐가 증가하고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전자 반지름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 반지름이 감소했죠. 감소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커졌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기가 쉽다 이래서 좁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가 크냐면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십니다. 그래서 1번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원소들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쪽으로 가는 원소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쪽으로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자 껍질이 증가하죠? 그렇죠? 전자 궤도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죠.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었다?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 이온화 에너지가, 이온을 하나, 자, 이렇게 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일으키기가 쉽다. 왜? 거리가 머니까 잡아당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 고쳐줍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작아요.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친화도가 낮아요.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영적 원소를 제외한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쉽게 음이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원자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다니기가 쉽다. 그래서,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전자 친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자 친화도에 대한 정의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체 원자 한 개가 전자 한 개를 받아들여 음이온이 될 때의 엔탈피 변화로서 각 주기 내에서 뭐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적고, 그래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전자 친화도가 어떻다? 커졌어요. 증가했습니다. 전자 친화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죠. 원자 이온화 에너지는 안정한 상태예요. 기저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원자의 한 개로부터 전자 하나를 빼낼 때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최소의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 친화도가 크면 클수록 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빼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쪽에서 특히 어느 쪽?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응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는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전자 친화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원자력 반지름이 증가하니까 전자 친화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니까 핵하고 가까워져서 핵에 있는 양성자가 뭘 하게 된다? 전자를 끌어당기게 되고 그래서 전자 친화도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이온이 되기 쉬운가는 전기음성도로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전기음성도가 낮은 원소는 뭐다? 전기적으로 양성을 띠고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소는 전기적으로 음성을 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음성도가 낮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음성도가 높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주기 한번 보세요. 리튬 같으면 전기음성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0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 자, 네온 말고요. 네온은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불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4.0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이 알칼리 금속을 보면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음성도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원자 반지름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자, 오른쪽을 보시면 자, 7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어디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전기음성도가 증가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전기음성도가 증가한다. 자,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음성도가 비슷하면 차가 비슷하면 차가 작으면 무슨 결합을 하고? 공유 결합을 하고 그 다음 전기음성도의 차가 크면 무슨 결합을 한다? 이온 결합을 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에 관한 것 뭐다?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전기음성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가 크면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기음성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쌍극자 모멘트가 나와 있네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나와 있죠. 쌍극자 다이폴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전기음성도 차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띌 때 양전하와 음전하의 중심이 대칭되지 않는 배치를 뭐라고 한다? 쌍극자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소의 전기음성도가 2.1이고 불소의 전기음성도가 4였어요. 그러니까 H하고 F가 결합을 했습니다. 그럼 물론 H는 작고 F는 클 거예요. 반지름으로 보면. 그런데 자, 이 녀석은 얼마이고? 2.1이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4다. 그래서 전자구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불소 쪽으로 치우쳐서 자, 이쪽은 뭘 띄고 쌍극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자, 이쪽은 뭘 하게 된다? 플러스를 띄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쌍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무슨 대칭이 된다? 비대칭 구조로 갖는다. 전자의 배치에 있어서 전자구름이.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쌍극자를 가지는 분자를 뭐라고 하고? 극성 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쌍극자가 대칭이 되면 뭐라고 한다? 무극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자, 비대칭 구조를 뭐라고 했다? 극성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대칭 구조를 가지면 무슨 극성? 무극성이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극성과
무극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성결합의 전기쌍극자의 크기는 뭘로 나타내느냐? 전기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낸다. 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내. 이 크기는 극성의 크기는 뭘로? 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작용점과 그 다음 힘이 가해지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회전력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멘트는 자, 우리가 역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뭐하고? 거리하고 그 다음 작용점에서부터 거리하고 멀리 떨어진 곳의 힘을 모멘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나타내요. 뮤는 뭐다? 그랬더니 전하량 곱하기 거리에 전하 사이의 거리. 자, 전하량은 Q로 나타내죠. 죄송합니다. Q 곱하기 뭐다? D다. 자, 이것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고 이것은 뭐고? 전하량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 전하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거리. 그래서 극성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둘 간의 거리가 커지죠. 그 다음 그 전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극성이 커진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극성결합의 전기쌍극자의 크기는 뭘로? 전기쌍극자 모멘트로 표현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솔벤트 같은 것도 얘기를 할 때는 자, 우리가 녹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극성과 극성끼리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같은 극성 공유결합을 한 것은 물과 같은 극성 물질을 녹여요. 그런데 무극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녹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극성결합과 무극성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극성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쌍이 균등하게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극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무극성의 자, 그러니까 보통 자, 이원자 분자죠.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원자 분자예요. 그냥 똑같은 원자가 분자로 이루어지면 대부분 대칭 구조를 가지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분자에서 자, 무극성이라고 하면 자, 어떤 구조를 가질 때? 대칭 구조를 가질 때 무극성입니다. 언제? 대칭 구조를 가질 때 또는 뭘 가질 때? 평면 삼각형일 때 힘의 밸런스를 이룬다 이런 얘기죠. 삼각형 구조를 가질 때 가령 대칭이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이산화탄소 같으면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그래서 뭐다? 무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돼요. 분수에 불수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뭘 띠냐면 평면삼각형 구조를 띄어요. 자, 그래서 BF3 같은 것도 또는 뭐또 CO2도 뭐다? 대칭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됩니다. NH3다. 자, 이렇게 됐었죠? H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고 H가 있고 이쪽에도 H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뭘 하게 되느냐면 피궤도하고 이렇게 뭘 한다? 삼연체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비극성을 가져요. 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다가 뭐까지 끼면 H 플러스가 뒤에 나오는 배결합을 해. 그러면 NH4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느냐면 자, 이것은 정삼연체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다? 무극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극성 공유결합.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처럼
어떤 것, HF나 물처럼 비대칭 구조를 갖는 것이 뭘 갖는다?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금속결합,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얘기했던 극성, 무극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어떤 것? 전자친화도,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전기음성도,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금속결합으로부터 해서 자, 1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